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북구 제4선거구 화명 1동, 화명 3동 이순영 의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 간의 성 문제는 언제나 있어 왔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성인식 변화에 따라 관련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드러내어 공론화할 수 없었던, 그러나 더 이상 묻어두어서는 안 될 학교 성폭력, 성희롱 등 현 제도상의 문제점과 교육 현장에서의 실태는 어떠한지 살펴보고 또한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요, 조금은 무겁고 예민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우리 모두의 일로 바투 잡아당겨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스쿨미투 운동은 부산을 중심으로 일어나 들불처럼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스쿨미투 운동에 대해 그 대책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교육국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의 견해를 차례로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스쿨미투 운동은 일부 몰지각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성폭력, 언어폭력 등을 더 이상 참지 못한 학생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것입니다. 학생들의 이러한 고충에 대해 일선 교육행정 전문가로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이런 성범죄 피해자로서 고충을 받는 것 자체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스쿨미투 자체는 그동안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억눌렸던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또 의사표시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학교 현장에 이런 가해교사라든지 또는 교육청이든 학교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아이들의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향후에 우리가 이런 스쿨미투를 통해서 학교든 교육청이든 앞으로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분석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국장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대책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셔야 되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교육행정을 펼치셨어야 됐다는 것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2013년, 4년, 5년부터 조금씩 사실 이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볼 때도 선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왔고 교사 연수라든지 또 학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해왔습니다만은 요즘 성가치관이 조금씩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양상으로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때 제대로 조금 대책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은 저로서는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하여튼 준비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대로 선도적으로 부산시 교육청이 앞장서서 이 일에 앞서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이 일으킨 성사안 발생 건수가 이렇게 눈에 띄게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방금 국장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조금 전 언급하신 교육국장님의 스쿨미투 운동에 대한 견해를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스쿨미투 운동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는 애 낳는 기계다.
쿨하게 앉지 마라. 너 지금 누구 꽃이냐? 안아보자, 뽀뽀하자. 요즘 시즌은 딱 찍는 시즌이다. 운동에서 성공 같이 높여라. 공부 안 하면 몸이나 팔아라. 너 이거 할 줄 아는 게 뭐냐? 다리 벌리는 것밖에 없냐? 전쟁 다음에 위안부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한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과연 학교 현장에서 내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듣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늘 눈 감고 귀 닫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우리 어른들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니 특히 지난 2015년에도 학교 성범죄, 교사 성희롱에 관한 뉴스가 이슈화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국장님께서는 2015년 당시 학교 성범죄 관련 주무부서인 건강생활과 과장을 역임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 부산시 교육청이 고강도 대책으로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주요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그 교육청 차원에서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2015년 6월쯤 첫 이제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이 아주 강한 추방 종합 대책을 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일단 교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은 일단 교단에서 배제하는 게 원칙이고, 또 이 성범죄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또는 묵인하거나 이런 교원이 있으면은 중징계 처분하기로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교육청에서도 어떤 창구가 단일화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그 전담팀을 건강생활과 학교 보건팀에 설치를 했고, 더더구나 이제 이런 예방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교육뿐만 아니고 교사 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화를 해왔으며, 특히 교직원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하면은 학교에서 무조건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대체로 그런 내용들로 있었고, 그 종합 대책이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우리 부산을 모델로 해서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책이 약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예. 네. 학교 성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예, 이 말씀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스쿨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우리 사회의 성인식의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에서의 관련 민원 업무는 어떻습니까? 민원은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요즘 아이들이 성 가치관이 많이 높아지고 또 감수성도 높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상담이나 또 신고 또 이런 그 사안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종전보다는 조금씩 많아졌습니다. 예, 관련 업무를 맡아보는 인원수도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적정한 인원이 전담 창구에서 보강되어서 신속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전담반이 생겼을 때 사실은 보건장학사 1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인력을 늘려야 된다 해서 파견장학사를 한 사람을 더 충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사람이 하고 한 사람이 이제 전담을 하고 한 사람은 지원을 하고, 또 이 팀에는 일반 행정직이 한 6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 행정직까지 총동원해서 그 사안 처리를 위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일어나는 학교 성문제 성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인원이 이 일을 마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제 학생 간의 어떤 그런 사안 처리는 학교 단위 학교에서 이제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또는 자체로 학교 폭력으로 이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보고받는 수준이고, 또는 뭐 상담 또는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교직원에 의한 어떤 사안 처리인데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은 작년 같은 것도 한 10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그 전담팀에서 대체로 이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마지막 절차 처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로 봤을 때는 물론 인력이 많을수록 뭐 충분하다고 보지만은 지금 정도는 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고,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면은 지금 그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조금 조정할 그런 것도 검토 중에 있는. 예, 우리 지금 성희롱 고충 상담원도 우리 그 교육청에서 예. 그 역량 강화 연수를 하고 계시죠?
예, 업무가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 관련 고충 상담 교사들도 상담 과정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예. 2018년도 이 연수 계획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본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간 이 예산으로 연수를 받은 초, 중, 고 직속기관 고충 상담원 수는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원래 이제 성희롱 고충 상담원은 한 학교에 이제 남녀 1명 이상씩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대부분 보건교사가 어떻게 보면 당연직으로 지금 그 업무를 맡고 있고 또 실제 이제 올해 2명 중에 1명 정도가 그 각 당해 연도에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6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이버 연수를 또 따로 받을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 집합 연수는 한 200명 정도 받으면 되는 그런 숫자들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연 이 200만 원의 예산으로 뭐 200명이든 600명이든 뭐 이렇게 업무가 많은 성희롱 관련 고충 상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진정으로 그분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충 상담원이 대부분 이제 보건교사가 보건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성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한 분은 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연수라는 건 사실 내실 익히 어떻게 운영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부분은 이제 작년까지는 2시간씩 했고 그 내용 자체도 보면은 이제 행정 어떤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안내 이런 수준에서 거쳤기 때문에 뭐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이제 안내하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한 7시간으로 늘려가지고 그야말로 고충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상담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하고 분반을 좀 세분화해서 요즘은 연수를 이제 강의식보다는 토론식으로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내년 연수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분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여태까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몇백 명을 모아놓고 원격 영상으로 연수를 하신 것도 원격 연수도 사실이죠? 있고 또 집합 연수도 있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현 부산시 교육청의 학교 성폭력을 대하는 인식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그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학교 성범죄 예방전담팀은 시교육청 건강생활과 학교보건팀에서 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하신 것처럼 성범죄가 발생하면 학교 성범죄 전담 원스텝 처리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계신데 예. 어떤 절차로 진행되기에 원스톱 처리 지원단이라는 명칭을 붙입니까? 처음에 우리 그 전담팀이 생기기 전에는 사실 가해자 피해자 이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가 피해자에 따라서 담당 부서가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신고를 하더라도 교육청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유기적으로 이제 협력 체제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가해자가 또는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팀을 그 전담팀 중에서 바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조직을 우리가 원스톱 처리 지원단이라고 이런. 예,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 전담팀으로 신고를 하려면 교육청 내에 성범죄 신고 접수 전용 번호는 몇 번입니까? 지금 그 전담팀을 만들면서 8600-150으로 저희들이 8600 전용 번호로 예, 8600의 1호번입니다. 예, 150, 예, 150번. 예. 이 번호는 성범죄 예방 전담 창구이니까 당연히 전용 전화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예. 8600-150번은 전용 전화라기보다는 성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책상에 놓인 일반 전화입니다. 그리고 일반 전화를 학교 성범죄 예방 전담 원스톱 처리 신고 전화번호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고 창구는 한 곳보다는 여러 곳이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학교 성범죄 신고 전화는 8600-150번 외에 또 어떤 번호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실제로 이제 그 성범죄 사안이 발생하면은 특히 이제 학생 건이 많기 때문에 학생 건은 학교 자체에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신고도 이제 학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고충 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뭐 학교에는 상담 선생님도 있고 또 보건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학교 자체에서 학폭으로 처리를 하고 다만 아까
교직원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150번을 주로 이용하게 되고 117이 이제 학교 폭력 신고 전용 전화로 우리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한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찰청의 112도 많이 이용하지만 117 또는 뭐 여성 전화인 뭐 1366이라든지 이런 전화를 주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상의 교육비리 신고 한라인이라든지 이런 창구를 이용해서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이제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이상 학교 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117, 1366 등에서도 그 신고를 받고 있죠. 그런데 그 번호보다 우리 8600의 150번이 신고 접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117이나 112가 이제 교육청은 학교와 같이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라서 조금 꺼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17이 많이 이제 안내되고 홍보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전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 시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인지하게 됩니까? 주로 학생 관련한 어떤 그는 117로 오면은 117에서 학교로 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교는 학폭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청에 또 보고하게 되니까 그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드물고 그렇게 지연되지 않지만은 교육청에서 직접 받는 것보다는 많이 지연이 되겠죠. 바로 받는 것보다는 뭐 몇 시간이 늦어지도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교육청이 아닌 외부 수사기관에서 신고를 받고 여러 절차를 거쳐오는 동안 사건의 은폐, 왜곡, 축소될 가능성이 많을 텐데 이에 교육청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폐하고 이건 법적으로 지금 이제 징계 조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학교에서 은폐나 축소, 왜곡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117 전화나 112나 경찰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은 즉시 이제 서로 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은폐하고 왜곡될 가능성은 적지만 은폐하고 왜곡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배제를 가급적이면 해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넉장 대응이 불보듯 뻔한데 그런데도 이 시스템을 두고 원스톱 처리 지원단이라고 우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스톱 처리 지원단은 사실은 만약 사안이 발생하면은 관련 부서에 있는 담당자들이 바로 소집이 됩니다. 소집이 되고 조사부터 사안 처리, 결과 처리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안이 발생하고 난 뒤에 원스톱 처리 지원단의 역할은 그야말로 과거보다는 바로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책을 읽을 때 가로 읽기가 편하십니까? 세로 읽기가 편하십니까? 학창 시절 때부터 가로 읽기를 했기 그러시죠? 때문에 가로 읽기가 편합니다. 우리 지금의 우리 사회는 가로 읽기에 익숙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일반 전화는 단축 다이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 세 자릿수, 뒷 네 자리입니다. 네. 그런데 학교 성폭력 신고 전화는 앞 네 자릿수, 뒷 세 자릿수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8600에 150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네 자리는 이제 우리 교육청 공통번호입니다. 네. 공통번호. 주로 이제 관공서 같은 경우는 앞에 네 자리가 이제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150번을 이제 학교에도 많이 안내해도 이제 앞에 8600은 당연히 교육청은 8600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번호를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산시청의 내선 번호 그리고 우리 부산시 의회의 내선 번호를 봐도 앞 세 자리, 뒷 네 자릿수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서 교육청의 그 내선 번호 체계를 가지고 가타부타 하고자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반적이지 않은 번호 읽기 체계를 신속해야 할 신고 번호를 앞 네 자릿수, 뒷 세 자릿수로 더 생경하게 만드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 내 성폭력 전담반을 신설 운영하고 그 담당 인원을 확충하고 또 117 챗이라는 앱을 개발해서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청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앱도 개발하고 또한 신고 전화번호도 교육청이니까
숫자의 음성적 의미를 활용해서 교육청 567 그리고 교육 5656 같은 번호를 도입해서 외우기 쉽고 알기 쉽게 그 번호를 안내한다면 지금의 그 일반적이지도 않는 8600의 150번보다는 훨씬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튼 뭐 전담팀 어떤 그 문제라든지 또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신고하는 피해자 또는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효율적인지 저희들 한번 검토해서 도입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관주위보, 구슬이 서말이라도 보배라고 합니다.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실용화시키고 교육 현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되려면 무엇보다 리더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바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방금 전까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스쿨미투 관련 사안을 들으신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또 최근에 스쿨미투와 같은 사안이 학교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스쿨미투 운동을 계기로 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서 성범죄 없는 학교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그러면 학교 내 학생들의 성감수성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인데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대응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성에 대한 기존의 그 가치관이나 태도를 제대로 이렇게 바꾸지 못하고 그래서 학생들하고 인식차가 큰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의 성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주로 담당자나 관리자 연수를 통해서 이분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성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의 교사들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외부의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사례 중심으로 그리고 토의 토론 중심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우리 선생님들의 성의식을 정말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한 이제 학생들도 사실은 요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전한 성가치관 함양을 위한 방안들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도 교사도 예방 교육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 내에서의 성 관련 성추행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 체계도 정비하고 수박 그달기식 예방 교육이 아닌 철저한 예방 교육으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동의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그 교육을 진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뭐 성범죄 예방 전담팀을 최초로 이렇게 만들고 원스톱 지원단도 만들어서 나름대로 한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운영해왔던 조직 체계나 인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보고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서 정말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시의 행정은 편의상 시청의 업무와 교육청의 업무가 나뉘어 있는 듯 하지만 시청과 교육청은 따로 또 함께 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오거돈 시장님, 바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산시장 공약으로 성희롱, 성폭력 대응이 채택되어 있음에도 그러나 학교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일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교육의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미 교육청과 이 협약도 체결하고 이래서 힘을 합쳐서 우리 부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또한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교육청과 업무 공조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답변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시장님께서는 공약을 통해 많은 성인지 예산 중 하나로 여성 안심도시 구축을 위한 성희롱, 성폭력 대응 예방 및 전담기구 신설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인수위원회에서 발간한 백서에서는 관련 예산이 6억입니다. 최근 확정된 공약 실천 계획을 보면 이 예산조차 삭감 비예산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부산시 여성 안심도시 구축 성희롱 젠더 폭력 예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담팀은 우리 시의 정원 내에서 인력을 조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별도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전담팀이 설치가 되면은 성희롱, 성폭력 발생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제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6억의 예산이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또 다른 사회 관계망 속에서 여성 안심도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폭력에 노출되고 사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한 여성들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유엔 여성기구 부총재는 이 미투 운동을 새로운 여성 인권 운동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적인 영역으로 보아넘기던 이 시대적 현상을 이제는 명백한 성범죄라는 인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은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불거진 미투와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개략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마는 이를 계기로 더욱 촘촘한 사회관계망을 구축하여 학교 내 성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시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영 의원님.